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돈의 흐름, 최근에 주식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죠. 사상 유례없는 돈들이 몰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몰리고 있는지, 또 현재 흐름은 어떤지, 달러 금까지 어떻게 돼가는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오늘 보니까 23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지금 흐름을 보면은 3개월 동안의 흐름이 7월 달인가요? 이게 이제 2100포인트 선인데, 중간에 또 2400포인트까지 한 달여 만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 다시 또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아주 어떻게 보면 주식장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1년으로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 1년 사이에서는 최고 고점이 약 2200~3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가 뭐 지금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주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정말 울상이고, 또 이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이때 샀던 분들이 이때 파는 분들, 물론 이때 샀던 분도 있지만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3년치를 보면은 거의 26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 초반에 그게 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1200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300~400까지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 글쎄요, 재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전 재산 날린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돈들이 언론에서, 신문 뉴스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다, 기회다, 뭐 동학개미다 해가지고 20대 대학생들까지도 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사상 유례없는 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유례없는 돈들이 지금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돈을 다 버셨나요? 주식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상한가 하한가가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 그 해외 주식시장, 미국의 S&P 500이나 이런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보세요. 7월 달에 이 3,000 정도 되던 게 바로 3,000 거의 600까지 올라왔다 다시 떨어졌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자, 이 시점을 보세요. 우리나라 장 떨어졌던 이 시점일 겁니다. 거의 3,400에서 2,100이니까 거의 여기도 우리나라만큼 떨어졌다, 거의 그래프는 비슷하게 갑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거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뭐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다 뭐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학개미를 뛰어넘어 서학개미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 니콜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주식한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 있습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이 바로 주식이 됐는데,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테슬라 주식을 보면 정말 재밌죠. 170, 80불 정도이던 게 거의 48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붐을 입고 많이 샀죠. 근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하루 이틀 만에인가 2, 3일 만에 아마 3,400까지 떨어졌죠. 그때 저도 제가 이걸 사려고 했는데 이틀 동안 바쁘다 보니까 거의 이틀 만에 또 20%인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때 떨어질 때, 이때 다시 떨어졌죠. 한 10% 빠질 때 저는 그때 샀습니다. 380불? 바로 그게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저는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목요일날 샀군요. 409불까지인가 지금 올라왔어요. 약 8%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10% 가까이. 저는 이런 박스권일 때는 오래 가지고 갈 생각은 없어요. 단타로. 단타로 뭐 10% 먹으면 됐지, 얼마나 큰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주식을 볼 때는 장기로 가져가야 될 거, 우량주나 이런 거는 아예 장기로 보고, 이런 급등락이 심한 거는 좀 단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어떤 짧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돈을 계속 벌고 있으니까요. 그건 실패 없이. 자, 반면에 보세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갔던 주식이죠.
1년 단위로 봐도 거의 이게 80불까지 갔던 건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거의 한 18불, 7불까지 떨어져서 20불 정도 합니다. 4분의 1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때 주식 사셨던 분은 1억이다 그러면 거의 지금 2, 3천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이게 뭐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인데 아직 한 대도 안 나왔는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이건 사기다. 바로 이 광고를 찍었던, 그러니까 이 수소 자동차 트럭을 광고를 찍었던 것이 내리막길에서 기아를 중립을 해서 찍은 거지 자기가 움직인 게 아니다. 이 사기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난 뒤로 이 대표는 사입을 하고 뭐 그럴싸한 변명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죠. 이제 미국 조사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을 지금 너무 어디가 유명하다든 어디 살아들어서 우르르 가고. 자, 좋습니다. 경험을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이 경험을 정말 영끌해가지고 신용대출 뭐 대출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인생을 걸다시피 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주식은 이렇게 특히 미국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 시장보다 더 이게 큽니다. 변동량이. 주식을 또 하게 되면 직접 하다 보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게 되고 거기 이제 빠져드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 그런 와중에 이 달러는요. 미국의 달러. 오늘 보면 1,100달러에 1,173원입니다. 이게 뚝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자, 보세요. 9월 14일부터 떨어지겠어요. 0.34%, 3원 떨어지고 4원 떨어지고 그래서 1,183원이던 게 1,160원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대여섯 번을 전부 다 제가 수익을 내고 안 하다가 한 3, 4개월 만인가? 이 계속 떨어지고 있길래 1,160원 때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저는 팔았습니다. 1,170원 넘어갈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1% 정도 올랐을까요? 예. 한 100만 원 가까이 수익 냈습니다. 얼마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지금 달러도 계속해서 지금 보세요. 오르다가 뭐 지금 보면 1,209원, 1,214원까지 가다가 1,16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박스권에 움직일 때는 좀 며칠 떨어지는 시점에 봐서 들어가서 조금 오르면 팔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예,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다시 뚝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자, 금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방송을 했죠. 1월 달에 현물을 사서 금하고 은은하고 좀 샀다는 걸 제가 방송을 했고 그건 아직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그때 5만 원대에 있던 게 지금은 7만 원대예요. 7만 원대. 이게 지금 7만 4천,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7만 원 240원 뭐 이러는데 1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다시 떨어지고 있을 때는 조금 더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지금 이렇게 봅니다. 안전자산하고 일컬어지는 금하고 달러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는 너무 과도하게 몰리니까 조금 떨어지고 조정을 받다. 달러도 이미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달러가 떨어진 거는 달러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강세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면은 달러가 떨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달러든 금이든 금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마냥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이 시점에서는 또 단타로 들어가는 것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뭐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뭐 주식에 대한 얘기 또 해외 주식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고 뭐 달러, 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돈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 강력하게 종부세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종부세라고 봅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이미 한 차례 2018년 4월 1일부터 해왔고 또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 10%를 조정 대상 지역이 더 오르고 여러 가지 뭐 대출을 조이고 뭐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라든지 또 뭐 단타성에 대한 이제는 2년까지 늘려서 또 중과세를 매기는 것 내년부터 또 시행이 되지만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 이유는 양도세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나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내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많이 물린다고 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방송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고가 주택 세 채 가지고 있는 거 3배가 불어나죠. 3천만 원 되는 게 9천만 원 된다. 하지만 이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별로. 종합부동산세. 아직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될 수도 있고, 해당이 되더라도 아주 소액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전략으로 가도 되죠. 월세를 받는 전략으로 가도 된다는 거죠.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올라가고 어떤 곳은 떨어지고,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방향 못 잡는 서울 아파트 시장, 신고가가 있고 가격 조정이 혼재하고 있다. 자, 이 서울 아파트값 추이는, 전세는 이 지금 주 단위로 보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조금은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 매매 시장은 계속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막 대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뭐 또 대세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약간 보합 상태인 것만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장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서울의 9억 원 이하의 그 아파트들, 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장들은 조정받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을 위한 그런 주택인데, 그런 대상의 아파트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은 내놓는 분들도 그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살려고 하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15억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살려고 하는 분들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꼭 사야겠다 하면은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물들이 일부는 지금 증여로 많이 돌아갔죠. 증여로 돌아가다 보면 과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매도 매물로 내놓을 것이냐, 내년 6월 이전에, 그 부분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세 채 있는데 한 채를 증여했다. 두 채면은 또 가지고 있을 만 하거든요. 종부세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둘 다 대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대세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내년 6월 이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그 시점에서는 분명히 눈치 작전을 하던 분들이 내놓을 수는 있다. 매물들이. 그런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이 시장에서는 지금 2,300, 4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이 주식 시장에서 과연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주식 시장에서. 또 많은 신용대출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면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안정 자산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주식을 해보면.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특히 어느 지역에 어느 뭐 아파트, 어느 뭐 다세대 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교통에 호재가 있다. 이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투자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월세를 놓으면 됩니다. 입지 좋은 곳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이 금리 대신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도 보세요. 4, 5년 동안에 많이 올랐던 이 지금 아파트나 매물들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다. 이런 분들은요, 2배가 아니고 3배, 4배 그 이상 오는 분도 많아요. 이 갭이 작았던 분들은. 투자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자, 그렇게 계산했을 때 과연 이 주식의 수익률이 안정자산이, 그러니까 단타로 보면 주식이 훨씬 수익률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좀 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8%. 이틀 만에 8%면 연단이었다면 몇 프로입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계속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뭐 달러 금투자도 단타로지만 수익률이 꽤 높은 거예요. 2, 3일 갖다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돈을 버는 거는.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은 상당한 안정자산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절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는 없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뉴스에서 자꾸 부동산이 위축된다 하니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우리 장대장 TV에 올라와 있는 많은 영상들을 보세요. 매도를 해야 되실 분이 있고요.
보유를 하면 안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지금도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많은 영상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른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자, 오늘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뭐 긴 시간 아닙니다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마다 다르고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